저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 팀장입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 운용 두 번째 게스트로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어요. 여기서 뵐 줄 저도 몰랐습니다. 방송국에서 매일 뵈다가. 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네. 거의 뭐 시간대만 달랐지 몇 년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꼬박꼬박 맞아요.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네.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저는 제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내세요? 제가 물어보시는데. 지금 녹화되고 있어. 제가 이직하면서 조언을 여쭈었던 인생 선배 중에 한 분이신데 말리셨어야죠. 힘드신 거구나. 그때 이제 이사님께서 가라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사실 드리긴 했어요. 각 업종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업종별로 다 한 번씩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구구절절 질문지를 보내드려서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업종별로 제일 힘든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뭐 수요 늘어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당연히 믿음은 있죠. 다들 믿음은 있는데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덜 떨어졌다지만 삼성전자는 67,000원 찍고 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빠진지 많이들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제 네. 가장 큰 게 이제 매크로 이슈라 그러잖아요. 뭐 전쟁 나고 그렇죠. 중국의 셧다운. 네. 이게 이제 결국 수요 둔화를 일으킬 거고 또 미국이 너무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네. 이 부분도 반도체 경기엔 부정적이거든요, 사실. 그게 좀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 문제. 항상 그렇지만 유독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네. 그 이유도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한국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 신흥시장 파니까 당연히 네, 기계적으로 맞아요. 삼성전자 파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니까 금리 차가 역전됐더라고요. 미국 금리보다 이제 중국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럼 뭐죠? 이제 신흥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더 매력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파는데 그 주요 타겟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뭐 중국의 스마트폰, 뭐 PC, 노트북 막 이렇게 주문 줄어든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요거는 이제 매크로 이슈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거 아닌가? 소비가 둔화되면서.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저가 제품의 이 수요가 줄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고가 제품은 아직 몰라요. 고가 제품은 줄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나온 건 뭐냐면 고가는 아직 잘 나가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TSMC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하이엔드라 그러잖아요. 네. 이쪽은 여전히 탄탄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중저가가 꺾이니까 야 얼마 후에 고가도 꺾일 거야. 이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자체적인 문제들 네. 몇 개 있었죠. GOS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끝없는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찾아도 찾을 건 없고 계속 악재만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이런 악재들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고 선반영은 됐으니까. 네. 다만 고가 폰이나 고사양 PC에 대한 수요를 명확하게 이게 줄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을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을에 폴더블 폰, 네. 아이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이번 가을경에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인텔의 새로운 CPU가 나오거든요. 그건 다 이제 고사양 제품들에 탑재가 돼요. 네. 그럼 그 수요를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요 줄 겁니다. 아니다. 고사양은 좋을 겁니다. 이거 누구 말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이 업황의 비수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뉴스가 좋은 쪽으로 만약에 갑자기 나오면 좀 움직이다가 또 안 좋은 뉴스가 몇 개 나오면 또 빠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저는 좀 하반은 다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래요. PBR로 제가 한번 이거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작년 8월에 8, 9월에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 삼성전자도 한번 확 네. 빠진 적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 한번 빠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PBR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삼성전자가 보통 한 1.54배 정도 여기가 중간 라인이더라고요. 네. 거기가 78,000원이에요. 네. 이게 어떤 수치냐면 올해 예상 PBR. 작년 말고요. 올해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78,000원 정도가 과거 역사적인 평균 정도 돼요.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겠을 때.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31배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게 어느 수치냐면요. 코로나 그 2020년 있죠. 그때 삼성전자 PBR이 여기였어요. 그럼 지금 그 정도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안 갖고 시작한 거예요. 네. 프리미엄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밑으로 갔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건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하방은 좀 단단하지 않을까. 악재들은 충분히 반영됐고 하이닉스가 PBR 평균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가격이 이제 올해 연말 기준이에요. 15만 원 정도 계산이 돼요. 근데 1.2배가 12만 원. 그 밑에 있는 최하단이 0.94배. 여기가 96,000원. 네. 근데 지금 11만 원이니까 이 중간에 딱 걸쳐 있죠. 근데 지금 이 메모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예전처럼 예전에 뭐 0.9배 갈 정도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봐도 1.2배 이하면 저평가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밸류 지표를 봐도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과도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망감도 있겠지만 팔지 말자. 밸류상 이런 것들 반영됐고 혹시라도 이 악재 중에 한두 개 해소되잖아요. 네. 주가는 다시 레벨 그러겠죠. 네. 어느 순간.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흥분할 때 조심하시고 지금 비관론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좀 버텨보자 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미 시장에 뿌리 나신 분들은 야 우리 삼성전자든 코스피든 언제부터 우리가 PER, PBR 봤냐 여기는 항상 낮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과도하게 떨어진 것도 있고 결국 승자는 사놓고 HTS 앱 삭제하신 분들이 가장 좀 위너가 아닐까. 나중에 보면 그래도 올라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답답한 마음 때문에 여기는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데 또 글로벌 업체들 보면 투자 계획들은 대규모로 계속 나오거든요. 야, 이럴 바에야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장비도 요즘에 쇼티지라는데 이쪽은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좀 나중에 보고 장비 쪽으로 가는 작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장비가 더 나아요. 네. 지금은 이제 엄밀히 보면 좀 단기적인 시계열상으로도 장비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Q가 성장한다 네. 그러잖아요. Q가 이제 물량이잖아요. 네. 물량. 지금 보면 이 반도체 장비는 Q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물론 실적도 좋긴 한데 얼마 전에 스페인도 그랬잖아요. 스페인이 느닷없이 우리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깜짝 놀랐죠. 관광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반도체를 하겠대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를 다 갖고 싶어 해요 지금은. 탈세계화라는 뭐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점점 이제 예전처럼 자유무역보다는 좀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이 전쟁 때문에. 자체 생산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 보면서 그걸 느꼈잖아요. 근데 에너지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난 몇 년을 보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이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까지 못 만들 정도니까. 근데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장기론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산업들이 점점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그거야 당연해요. 네. 뭐 이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건 얘기 안 들어도 다들 아실 거고 데이터 센터 거기다가 제가 아까 고사양 제품 말씀드렸지만 고사양 제품은 수요가 꾸준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PC도 사양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 스마트폰도 비싼 게 오히려 더 잘 팔리고 그런 걸 보면 메모리 쪽에 대해서 이런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장기로는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반도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반도체 생산 기제를 다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 중에 하나고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TSMC에만 이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삼성에게도 이제 이원화 시키고 싶어서 삼성한테 야 미국에 좀 공장 좀 지어. 이번에 그 테일러시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공장은 무조건 짓게 됐고 TSMC, 삼성, 인텔 다 짓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 공장을 다 유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1순위가 되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국산화 많이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요새 주가 좀 잘 가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잘 가요. 실제 제가 전자공실 보니까 뭐 넥스틴이라든가 STI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수주 공시를 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반도체 굴기 포기 절대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이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아니까 반도체 못하게 막으려고 계속 규제하는 거고 중국은 그거 벗어나려고 미국 거 못 쓰니까 한국 거 써야죠. 근데 한국도 기술력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 장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미 수주로도 그런 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장비 쪽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투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에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 얘기를 해봤고 빠르게 그러면 자동차로
여기도 근데 진짜 안 좋은 뉴스들은 다 나오는데, 근데 요 극최근 저희가 이제 촬영일은 4월 12일인데 최근 들어서는 야, 바닥 찍고 올라가나라는 느낌도 있어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약간 다른 게요. 삼성전자는 실적은 기대감이 물론 일부 있었고, 근데 실제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향후 전망이 어두워지니까 네.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랬죠. 근데 현대차, 기아는 좀 반대예요, 상황이. 이전에 좀 두드려 맞을 건 다 두드려 맞은 거 먼저 같고. 두들겨 맞았어요. 먼저 두들겨 맞고 생각보다 1분기에 판매 잘 안 될 것 같다.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실적 추정치가 좀 나오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견조해요.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는 추정치보다 더 잘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역성장도 아니에요, 기아 같은 경우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자동차 역성장하거나 최악인 줄 알았더니만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안 좋은 매를 먼저 맞았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가 반등을 조금씩 하는 구도인데, 물론 아직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이미 그 반도체랑 다르게 현대차, 기아 뭐 아니면 뭐 부품주들은 먼저 매를 좀 맞았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악조건에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뭐 더 나쁠 게 있냐,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맞아요. 여기선 맞아요. 이럴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하방 경직성 확보되면서 네. 좋은 뉴스가 좀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튀어버려요, 한 번씩.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는 갔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보다 좀 자동차가 좀 편안한 그런 좀 시기로 갔고, 그리고 언젠간 반도체 공급 늘어나고요. 제가 왜 좀 요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전쟁이나 중국 셧다운 이슈는 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야만 Q 성장이 나오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반도체 공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중저가 폰이나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수요가 좀 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실제로 이제 그런 기관에서 전망들이 나왔고, 뭐 오더컷, 주문 축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물론 이제 있겠지만 그 반도체 수요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간 비메모리의 일부가 자동차 쪽으로 전이가 될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쇼티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큰 게, 자동차 공장, 그 반도체 이런 공장들이 다 그런 거 같이 하는데 셧다운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PC나 그런 수요도 줄 줄 알았더니만 그때 재택근무하는 바람에 네, 맞아요. 수요가 폭증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동차 반도체 그래서 그쪽 다 돌려버렸죠. 굳이 뭐 마진도 네. 높지 않은 차량용 반도체를 네. 만들 필요가 그때는 없었죠. 없었고. 그리고 수요가 그게 훨씬 더 단기에 폭발적이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는 지금 조짐이 이제 반대로 가요. 그러겠네요. 중저가 수요가 줄면 고가에 들어가는 거는 자동차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고가형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기 시작하면 반도체 수급에 좀 숨통이 틔울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제가 봤을 땐 좋아질 만 남았고, 비용도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Q만 풀리면 되는데 이게 뭔가 이제 풀릴 조짐이 좀 보였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하반기 좀 임박도 했으니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제가 뭐 언젠가 갈 겁니다가 아니라 뭔가 좀 조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그널들이 조금씩 숫자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그 시그널들은 저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이런 쇼티지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뉴스 팔로우업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2차 전지인데 여기도 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네. 보냈죠.